자, 봅시다. 18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요 문제가 실력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실력업이라 써있잖아요. 근데 내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근데 고3 입장에서는 이게 실력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하고 연계가 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고1 과정하고. 별건 없죠? 지금 주어진 요 원은 중심의 좌표가 얼마고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2n인 원이 되겠죠. 네. 원이 있는데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2n인 원이 됩니다. 자, 네, 요런 원이 되고요. 이때에 시작하는 점이 0,0이고 이러한 무리함수가 하나가 있대요. y는 루트 n이 있대요. 만나는 교점이 일사분면에 있는데 이 일사분면의 x 좌표를 너를 an이라고 할 거야 라는 거야. 그럼 교점의 좌표니까 요 함수와 요 방정식과 이 두 방정식 갖다가 뭐 하면 됩니까? 연립하면 되겠죠. x 소구해야 돼요? y 소구해야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좌표이기 때문에 y 소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y 소구하겠습니다. 둘이 연립하겠어요. 요 y에다가 루트 n만 대입해줘 라는 문제가 됩니다. 끝이에요? 끝이지. 그럼 x제곱 더하기 루트 n의 제곱은 n은 4n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x제곱은 4n의 제곱 마이너스 n 고로 x는 뿔마 루트 4n의 제곱 마이너스 n이 되는데 문제에서 1사분면이라고 그랬어. 그 1사분면의 x좌표를 an이라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an은 네, 루트 4n의 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구하고자 하는 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아니 n이 무한으로 갈 때 2n 마이너스 루트 4n의 제곱 마이너스 n 되겠네요. 자,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인데 근호 있으니까 뭐 할 거예요? 유리화. 그럼 답이 나온다 이거야. 답 나왔네. 예, 답 나왔죠. 2n 더하기 루트 4n의 제곱 마이너스 n 2n 마이너스 루트 4n의 제곱 마이너스 n 돼서 네, 분자는 앞에 거 제곱 4n의 제곱 되겠죠? 너의 제곱 4n의 제곱이 되고 뒤에 거 제곱 그놈만 사라지면 되겠지?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져서 그리고 분모는 2n 더하기 루트 4n의 제곱 빼기 n이니까 리미트 빠졌다. 미안하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분자는 n에 관한 1차식 분모도 n에 관한 1차식이죠? 고로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 되는 거니까 석현 얼마? 계산 안 하고 있었네. 4분의 1. 그렇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RPM은 다음 시간에 다 풀어오면 같이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어서 수열의 극한 마지막 두 번째 시간 이면서 마지막 등비 수열의 극한이 됐습니다. 자, 사전 지식이 필요하겠죠? 자, 등비수열. 지운. 등비수열은 어떤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나요? 일정한 값으로 값이 곱해지는. 곱해지는 수열이죠. 그런데 왜 곱해지면 등곱수열 돼야 되는데 왜 등비수열인가요? 네, 맞아요. 자, 등비수열. 글씨 정서야. 등비수열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런 수열이 있어요. 뭐 1, 2, 4, 8, 16, 32, 64, 128 할 때 아무 두 항이나 잡아. 요 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2. 아무 두 개나 잡아. 얘 비가 얼마야? 1대2. 두 항의 비가 일정한 비를 성립하더라 해서 등비수열이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고3도 중요해. 자, 이때 전항을, 앞에 있는 항이 전항, 앞전자, 이 후항, 전항을 1로 만들어. 전항이 1일 때, 요 후항의 값이 공비야. 알겠니? 이 후항의 값이 뭐가 된다고? 공비. 그럼 만약에 어떤 등비수열이 있었어. 두 항의 비가 1대 3분의 1이래. 오케이? 그럼 공비가 얼마나 소리야? 3분의 1이라는 소리야. 어떤 등비수열이 있었어. 두 항의 비가 2대 3이래. 그때 공비는 얼마야? 2분의 3. 이해했니? 얘가 공비야, 공비. 다시 두 번 설명 안 한다? 그거 아니고 이렇게 설명해줄게. 자, 아무튼, 자, 등비수열 AN에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수열 극한을 공부했지만, 일반항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됐나요?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그때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입니까? N-1제곱입니까? 그렇죠. N-1제곱이죠. 되게 중요하죠? 오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 가셨죠? 만약에 어떤 등비수열들이 있었어. 등비수열들이 있었는데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대. 2 곱하기 3의 N-1승이래. 얘 첫째 항하고 공비 맞춰보자. 얘 첫째 항 누구? 공비 3. 자, 수열 A 역시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인데 5의 N승이래. 얘 첫째 항 누구? 공비 5.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구분해야지 이거 단언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현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현이 한번 해볼까? 수열 AN이 있는데 2분의 1 N 더하기 1승이래. 오케이? 첫째 항 누구예요? 아니 공비 얼마예요? 공비? 첫째 항 공비 각각 얼마예요? 커피 할 때 마실 시간 주는구만. 첫째 항. 첫째 항 구하려면 1 넣으면 돼. 어려워하지 마. 1만 넣으면 돼, 1만. 1 넣더니 얼마야, 오빠? 그렇지! 첫째 항 4분의 1이고, 얘가 공비야, 항상. 알았지? 만약에 식 변형하고 싶으시면, 아니, 첫째 항 그게 어렵게 구하네, 애들이. 1만 집어넣으면 돼, 1만. 1 집어넣으면 돼. 여기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나와, 얘들아. 1 집어넣으면 돼. 왜 이렇게 어렵게 구해? 알겠지? 공비는 이제 이렇게, 네, 얘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2분의 1의 N 더하기 1승은 실례가 안 된다면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요 놈이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가 되겠지. 다시 한 번 더.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요,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요 놈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요 놈. 즉, 어떤 놈이냐면, 첫째 항하고 공비하고 똑같아. 첫째 항하고 공비하고 뭐해? 똑같아. 다를 때도 있어. 알겠어? 다르면 얘가 일반항이 되고, 만약에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르면 얘가 일반항이 되고, 첫째 항과 공비가 같으면 그때 일반항 A에는 R의 N승이라고 쓰면 되겠지. 알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등비수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수열 AN의 극한. 근데 AN이 두 종류야. 두 종류가 있는데 뭐 A 곱하기 R의 N-1승도 있고 또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R의 N제곱이 있어. 오케이? R의 N승이 있는데 자, 이때 요 친구가 만약에 이런 애들이 있어. 공비 R이 1보다 큰 수야. 공비 R이 1보다 뭐하다고? 큰 수야. 만약에 이런 거 어때?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애야. 오케이? 자, 이 수열은 n이 한없이 커지면 수렴하겠니? 발산하겠니? 발산하겠지. 공비가 1보다 큰 수면 첫째 항에 관계없이 그 등비 수열은 무조건 뭐 하겠어요? 발산하겠죠. 계속 커지니까. 동의하십니까? 여기서는 이제 개념만 알면 바로 끝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이해했지? 근데 그러면 이제 R이 누구보다 크면 1보다 크면 너는 발산하는 거구나. 자, 이번에는 R이 1이라고 해보자. R이 1.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1이야. 그럼 두 번째 항도 3, 세 번째 항도 3, 네 번째 항도 3. 그럼 n이 무한히 갔을 때는 얼마야? 3 되겠지. 수렴이 발산해. 수렴이지. 3이라는 값을 수렴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R이 1보다 작아.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뭐 2분의 1 같은 거 수라고 해볼까? 그 중에 하나 2분의 2라고 해보자. 그럼 첫째 항 3, 두 번째 항 2분의 3, 세 번째 항 4분의 3, 네 번째 항 8분의 3, 다섯 번째 항 16분의 3 이렇게 무한히 가겠대. 그럼 무한히 가면 무한분의 3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무한분의 3은 수렴이야 발산이야? 얼마로 수렴? 0으로 수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수라면 0으로 수렴. 알겠습니까?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마이너스여도 왔다 갔다는 하지만 0에 가까워져요. 얘가 진폭이 이게 0이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얘가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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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3, 마3, 3, 마3, 3, 마3 이렇게 뭐합니까? 진동. 진동하면 뭐예요? 수렴의 발산이에요. 발산이죠. 그래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의 값보다는 보시다시피 요 공비 R에 대하여 R이 1보다 크면 발산, R이 1이면 수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도 수렴, R이 마이너스 1이면 발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발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얘도 3, 공비를 갖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 3, 마 6,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24 해가지고 얘는 벌어지면서 이렇게 진동인데 띵띵띵띵 더 벌어져 이렇게 벌어지면서 계속 발산되는 거야. 진동인데 크게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너도 발산. 1보다 크면 발산, 1이면 수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수렴, 너 발산, 너 발산. 자, 얘를 정리해 놨어요. 우리 교재도 보시면 우리 친구들 교재 볼 테니까 짜잔. R이 등비수열 R의 n제곱에서 첫째 항은 공비가 같은 수열로 봤네요. R이 1보다 크면 발산, 양의 무한대로. R이 1이면 수렴, 얘는 1로 수렴이겠죠. 첫째 항이 1이기 때문에. 만약에 A 곱하기 R의 n-1승이라면 A로 수렴하겠지. 절대값은 1보다 작다? 이거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건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말하는 거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얘네들은 항상 수렴이야. 오케이? 항상 수렴.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같아도 얘는 발산하겠다. 진동. 흔들리면서 발산해요. 그러면 가볍게 하나 풀어볼까? 요 4개의 수열.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답을 좀 가려주라고. 알았어. 자, 그렇다. 짠.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이네. 자, 1번. 수렴 발산. 수렴. 5분의 3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수렴. 2번은 수렴 발산. 발산.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커. 그럼 발산. 즉,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또는 R이 1보다 크면 발산. 7의 n승도 발산. 얘는 1은 1의 n승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과 같거든요. 그럼 얘는 수렴. 알겠습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뭐라고? 수렴.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있어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있는데 다시 여기로 봐서 등비수열의 꼴이 크게 두 가지야. 등비수열의 꼴이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른 경우,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경우 해가지고 이때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을 쓴 것 같고 이때 A에는 R의 n제곱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너부터 볼까? 너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등비수렴하기 조건은 일단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수렴하겠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첫째 항하고 공비가 다른 경우는 얘는 역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는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진짜 특이한 거. A가 0인 경우. A가 0이라고요? 첫째 항이 0이야. 그러면 공비를 아무거나 곱해도 0 되고 세 번째 항도 0 되고 00000 0으로 수렴한다 이거지.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이런 거 왜 나와? 그지? 고3들한테 뭐, 야 첫째 항이 0인 등비수열은 수렴하냐? 뭐 이런 거 나오겠어? 그래도 알고는 있자. 이렇게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봐봐. 개념책이 지우나 수렴이 지금 좀 수렴하는 경우로만 보고 있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발산하는 꼴로 줘버려. 뭐라고? 발산 점사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R의 n제곱에서 수열 AN이 예를 들어서 잘 봐. 수열 AN이 R의 n승이야. 근데 R이 절대값 R이 뭐 1보다 크대. 1보다 크면 이 수열 A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발산이죠. 공비가 1보다 커. 공비가 2, 3, 4 이런 애들이야. 그럼 첫째에 관계없이 계속 커지겠지. 아니면 공비가 마상 같은 애야. 그러면은 +3 마구 플러스 27 마이너스 81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벌어지겠지. 그래프 안 찍어도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 하나 해볼까? 정서야? 그러면 몸이 피곤하면 돼. 자, AN이 3의 n승이야. 마 3의 n승 하자. 첫째 항 얼마예요? 정서. 자, 두 번째 항 지훈 얼마죠? 자, 세 번째 항 현 얼마죠? 네 번째 항 석현 얼마죠? 다섯 번째 항 가은 얼마죠? 자, 여섯 번째 항 정서 얼마죠? 계산해 주세요. 729? 맞죠? 729. 일곱 번째 항 지훈 얼마죠? 마이너스 2187. 여덟 번째 항 현 얼마죠? 할까요 말까요? 이거 지금 수렴의 발산이에요. 발산이죠. 한없이 커지는데 얘는 양수와 음수의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커지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확 커졌다가 확 작아졌다가 확 커졌다가 확 작아졌다가 이게 수렴이겠냐고. 수렴의 뜻이 뭐야?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수렴이잖아. 이런 건 수렴 아니다 이거지. 바로 판단해야겠지. 그치? 바로 판단하자.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 상태에서 어이구 잘 봐. 그럼 R의
R 절대값 R이 1보다 큰 등비 수열에서 R의 n제곱분의 1의 수열은 얘는 이 수열의 극한은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그렇지. 이렇게 문제 나온다. 발산을 주고 무한으로의 발산을 주고 그 무한으로의 발산을 분모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집어넣고 분자 1로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수렴이 되는 거야. 요런 패턴들. 잘 기억해둬. 알겠니? 오케이. 자, 답이 없다. 문제 풀자. 빠밤, 빰빰, 빰빰빰. 계속 물어봐요. 야, 수렴이니 발산하니? 계속 물어보잖아. 그럼 답해줘야지. 근데 좀만 정리해줘 볼까? 좀만 정리해줘 볼게. 그럼 주어진 1번은 지수가 달라. 너는 n이고 너는 n 더하기 되고 이것들이. 그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5의 n승?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얘는 그렇다면 이 수열의 첫째 항은 얼마야? 이 수열의 첫째 항은 얼마예요? 그렇지, 9분의 5죠. 3분의 1 아닙니다. 그쵸? 이 수열에 선생님 그럼 처음부터 9분의 5라고 하셨어야죠. 싫은걸? 내 맘이지. 내 맘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첫째 항은 9분의 5고요. 공비만 볼 거야. 자, 공비가 3분의 5네요. 1보다 크네요. 발산이죠. 1번은 발산이다. 자, 로그 4 빼기 로그 5의 n승입니다. 아시다시피 로그에 이거예요. 자, 미시 같은 로그의 차는, 미시 얼마의 로그입니까? 10이 상열 로그죠? 미시 같은 로그의 차는 진수끼리 나눈다. 로그 5분의 4의 n승 되겠네요. 자, 요 수열. 자, 로그 5분의 4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가 아니면은 1은 아니네. 마이너스 1도 아니고. 얘는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일까? 얘는 이 세모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예요? 아니면은 1보다 절대값 1보다 큰 애야? 작은 애죠? 네, 작은 애입니다. 작은 애. 그래 얘는 수렴한다 이거야. 얘는 뭐 한다고? 수렴. 알겠지? 알지?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0이 로그 얼마야? 1. 1이 로그 10. 5분의 4는 10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여기 있겠구나. 여기에 로그 10분의 1. 요 사이 여기 어딘가 있긴 여기 어디더니 얘가.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너는 수렴하겠다. 자, 3은 필요 없고요. 너만 보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에 있는 마이너스가 작은 애죠. 그래서 얘는 발산. 자, 3분의 2 1-n승인데 너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 맞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럼 넌 다시 3분의 2의 마이너스 n승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니? 마이너스 n승은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3 아니겠습니까? 그거의 n제곱이 되겠죠. 고로 지수 n 또는 지수 n 더하기 1 또는 지수 n 마이너스 1 그 밑이 바로 공비야. 공비. 첫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고 공비만 잘 찾으면 돼. 공비만. 등비급수는 하여튼 등비 수열은 그래서 요 공비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수렴 발산이 되겠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렴 발산 조사하고 수렴하는 대상 조사하라. 자, 얘 공비 얼마예요? (1번의) 공비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3이죠? 자, 마이너스 3의 n승이 되고요, 분자는. 2의 2n승이니까 너는 4의 n승과 같은 거 아니겠니? 지수가 같은 분수에서는 밑끼리 분수로 표현하는 공통지수를 쓴다라고 배웠거든. 그러면 이 수열은 수렴 발산? 얼마로 수렴? 0으로 수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예, 너는 수렴하고요. 0으로 수렴이다. 0으로 수렴. 자, 2번은요.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네, 수렴입니다. 자, 3의 n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n제곱인데 4의 마이너스 n제곱은 실례가 안 된다면 4분의 1의 n승 아니겠습니까? 지수가 서로 같은 곱에서는 밑끼리 곱한 다음에 공통지수를 쓴다라고 배웠죠. 그럼 4분의 3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 역시도 0으로 수렴이 되겠네요. 3번은요. 요 각각이 수렴하겠죠. 너는 2분의 1의 n승, 너는 3분의 1의 n승이 돼서 너도 n이 무한으로 감에 따라 0으로 수렴, 너도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과도 0으로 수렴하겠다. 지금 1번, 2번, 3번은 전부 0으로 수렴이고요. 4번만 발산이 되겠습니다. 왜? 1보다 크니까. R이. 됐죠? 23번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실수 R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등비수열에서 R의 n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양수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게 그러면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비 찾으세요. 1번 공비 얼마예요? 현? 2R. 그래서 2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실수 R의 값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쉽죠? 1호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작다. 이게 1번 답이 되고 자 2번 공비 얼마예요? 가은? 좋습니다. 2번은 마이너스 2분의 R이 돼서 너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각 항이 마이너스 1을 곱합시다.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방이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고 바뀌고 너는 R, 너는 마이너스 2. 그러므로 답 이쁘게 적으면 R은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이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필수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그 극한값을 구해주겠니? 그래. 자, 천천히 보자. 1번부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어머 분수식이네. 근데 지수에 n이 있어. 쫄지 말고. 어차피 얘도 n이 한없이 커지면 이게 무한 아니니? 얘도 n이 한없이 커지면 얘도 무한 아니니? 우리는 얘를 무슨 꼴이라고 불러?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분의 무한꼴을 푸는 방법은 최고차항 개수로 푼다라는 건데 최고차항 개수로 푼다라고 했던 거는 다항식인 경우만 되겠지. n에 관한 다항식꼴. 얘는 지금 n이 지수잖아, 지수.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풀 거야. 뭐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9의 n제곱이죠. 얘는 8의 n제곱이죠. 9의 n제곱이 커요? 8의 n제곱이 커요? 9의 n승이 더 크겠지. 그래서 분자 분모를 9의 n승으로 나눌 거야. 다시 한 번 더. n에 관한 다항식, 그러니까는 다항식 꼴 가면은 최고차항 개수를 풀겠지. 근데 얘는 무한분의 무한꼴의 기본 해석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게 실제 조건이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항식에서는 최고차항 개수의 비로 풀거나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한다거나 분자가 더 크면 발산한다고 했던 것처럼 얘를 푸는 방법은 요 분모의 항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항들 중에서 가장 큰 애를 찾아야 돼. 즉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가장 큰 애 찾아. 공비의 절대값이. 그래서 9의 n승으로 분점을 나눠버릴게. 그럼 리미트.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니? 아이고. 뭐야? 왜 이러니? n이 무한으로 갈 때 9의 n승 나누면 1. 너는 9분의 8의 n제곱. 너는 8 곱하기 8의 n승이니까 8 곱하기 9분의 8의 n승 더하기 3의 2n제곱 마이너스 2네. 그러면은 너는 3의 2n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승이고 그러면은 9의 n승으로 나눠주면 너는 1 될 테고 그러면은 9분의 1만 남나? 이렇게 되겠다.
9의 n승으로 나눠주면 너만 낳겠죠. 3의 마이너스 2승만. 자, 그런데 n이 어디로 갈 거라고? 무한으로. 그러면은 n이 무한으로 갈 거야. 그럼 이 9분의 8은 1보다 작은 애 아니겠니? 그죠? 고로 얘는 n이 무한으로 가면 수렴해야 발산해요. 수렴하죠. 얼마로? 0으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나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고. 등비수열은. 그래서 아하, 너 0으로 수렴하고 너도 0으로 수렴하는구나. 따라서 정답은 1분의 9분의 1. 그래서 정답은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질문. 자, 2번도 볼까? 자, 2번은 n이 무한으로 갈 때 역시 무한분의 무한꼴이네요. 자, 분모에 9의 n승 더하기 2의 n승이 있는데 루트가 씌워져 있어. 그럼 9의 n승이 더 큰 애야? 2의 n승이 더 큰 애야? 9의 n승이 더 큰 애지. 그래서 분자 분모를 루트 9의 n제곱으로 나눌게요. 분자 분모를 루트 9의 n승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분자 분모를 루트 9의 n승 그러면은 너는 1 더하기 어떻게 돼? 9분의 2의 n승이 되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9의 n승은 실례가 안 된다면 너는 루트 3의 n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3의 n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트 9의 n제곱은 뭐랑 똑같다고? 3의 n제곱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분자는 3의 n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분자는 3의 n승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너는 3, 너는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되겠네. 너 빨랐어? 이해 갔어? 이해갔니 다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n이 무한으로 가니까 9분의 2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 3분의 2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가 돼서 이 두 친구의 등비수열은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 되겠네요. 오케이. 자, 3번은 볼까요? 자, 3번은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인데 근호가 없어요. 근호가 없으면 최고차항으로 묶는다라고 배웠어. 즉, 너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 묶어준다면 1 빼기 3분의 2의 n승과 같고 따라서 n이 무한으로 가므로 너는 0으로 수렴할 테고 1 빼기 0 곱하기 3의 n승인데 얘가 수렴의 발산해요. 그래서 얘는 발산이 되겠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2번.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다음 분수식이 2로 수렴하겠대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자, AN의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말했죠. 그 수렴하는 수열, 즉 어디가 어떤 일정한 값이 가까워지는데 그 일정한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 알파. 자, 일정한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너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봐봐봐. n이 어디로 가겠대? 무한으로 가겠대. 그럼 잘 봐. 그럼 4의 n승은 얘 무한이야, 값이야? n이 무한으로 갈 때. 무한. an은 값. 너는 3의 n승 더하기 2도 무한. 너도 무한. 너도 무한. 그럼 이거 뭐야? 수렴하는 경우야 무한분의 무한꼴이야. 무한분의 무한꼴이지. 무한분의 무한꼴은 어떻게 푼다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고. 무한분의 무한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가
함수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이든 전제 조건이야. 무한분의 무한꼴을 푸는 첫 번째 시도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는 거야. 분모에서 제일 큰 애로 나눠야 돼. 분모에서 제일 큰 애로.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애가 누구야? 4의 n승. 기로 나눠버릴 거야. 알겠지? 오케이. 나누자 그러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4의 n승으로 나누면 an 마이너스 3의 n 더하기 2제곱을 4의 n제곱 나누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3의 제곱 9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많이 섞여나? 그러면 얘도 한번 해봐. 이 4의 n 더하기 1제곱 4의 n제곱 나누면 어떻게 돼요? 4가 될 테고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an을 4의 n제곱 나누면 an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되겠네요. 근데 사실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별 의미가 없어. 왜? 얘네들이 전부 다 0으로 수렴해버릴 거거든. 0 곱하기 어떤 수렴할지 0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네. 리미트 n이 무한할 때 an은 알파로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럼 너는 알파 빼기 0분의 4 더하기 0 돼서 이 값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러므로 알파는 2 하고 구할 수 있겠네요. 등비 수열을 잘해야 돼. 등비 수열을 잘해야 돼. 그럼 이번 주에 과제가 하나 생겼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열이야. 이런 거 좀 잘 좀 봐줘야겠죠? 정서야 두 문제만 하면 끝나. 많이 피곤하죠? 복습할 시간도 줄게 내가. 잘 봐줘.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따져봐라 라는 거지. 즉 등비 수열은 두 가지 꼴이 있어.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R의 n승 꼴이 있고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른 a 곱하기 R의 n-1승 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꼴인지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n승 n승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구나. 너는 x-1을 r로 보는 너의 n승꼴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거. r의 n승꼴. 그럼 r의 n승꼴이 수렴하는 경우는 요것이 공비죠. 공비. 요 공비 x-2 x 곱하기 x-2가 r인데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는 조건이 되겠다 이거야. 뭡니까? 연립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풉니까? 우리 배웠죠? 소, 중, 대. 그러면 소, 중 하나 풀고 중, 대 하나 풀고 이렇게 나눠서 풀자고 배웠습니다. 그럼 풀어볼까요? 첫 번째 소, 중부터 풀면 다 이항시켜볼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크다. 누구보다? 0보다.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대. 그럼 실수 x에 대하여 정사야 요 부등식이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x값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번 모든 실수 2번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자, 그 다음 중대 풀자. 중대 x제곱 마이너스 2x는 1 이하가 되겠죠? 너는 이씨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형식에 집어넣자. 그럼 너가 0 되는 값부터 한번 찾아보자. 그럼 x는 근형식에 넣어서 짝수공식 쓰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2 이렇게 되겠구만.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2차식이 0이 되는 x값으로부터 모아져요? 벌어져요? 그렇지, 모아지겠지. 고로 x는 큰 수보다는 작거나 같고 작은 수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친구들아, 요 사이에 1이 들어있나요?
어이씨. 1이 들어있구나. 아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1 빼기 루트 2, 1 더하기 루트 2가 되는데, 요 사이에 1이 들어있디야. 앉아오쇼. 1이 요렇게 있대. 그럼 너는 요렇게 갔다가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빵꾸색 7, 빵꾸색 7. 요 범위가 되겠네. 그렇지, 지금? 그래서 얼른 구해보면, x는 1 빼기 루트 2 이상 1 미만 또는 이야 x는 1초가 1 더하기 루트 2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보시다시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가지고 2차 부등식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볼까요? 자, 얘는 어떤 구조니? 라고 본다면 얘는 a 곱하기 r의 n-1승 구조네. 그치? 그래서 너가 첫째한 역할을 하는 친구고 너가 공비 역할을 하는 친구니까 즉 너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아까 하나 배웠네. 2번 x가 0이면 되겠죠. 또는 공비 2-x가 -1과 1 사이면 되겠다. 각 항에 1을 빼주면 마삼 -x 1을 빼주면 -1 되나?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x는 1 이상 얼마 미만? 3 미만. 그래서 x는 0 또는 너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 마지막. 자, 이거 잘 봐. 지훈아, 이거 마지막인데 어때? 컨디션 좀 너 졸리죠? 네. 뭐 마지막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얘는 레시피가 있어. 이 문제는 레시피. 나 이번 주에 새로운 요리를 2개를 도전했어요. 드디어 알리오 올리오를 도전을 해서 5번이나 해먹었어요. 근데 엄청 맛있더라고. 그 다음에 수육도 끓여서 먹어봤어요. 도전해가지고 새롭게 레시피가 있어. 레시피. 그래서 알리오 올리오는 짧게 설명하자면 일단은 재료가 필요하겠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필요하고요. 마늘 5개, 그 다음에 페페로치노, 그 다음에 스파게티 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후추는 이제 갈 수 있는 통후추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간지럽더라고. 뭐 씹힐 수 있는 거 새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더라고. 새우. 그래서 이제 냉동새우 같은 경우에 요리하기 전에 물에다가 좀 담가놔가지고 좀 지저분해서 빼고 해가지고 요리해주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리 순서가 있는데, 조리 순서 뭐 원팬 뭐 알리오 올리오도 있는데 프라이팬 하나에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 이제 삶은 다음에 요거 면 만들어가지고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자, 얘도 문제는 한 줄인데요. R의 n제곱거리, 우리 그 등비수 언제지? 지수함수. 지수함수 같은 거 할 때 보면 A의 x제곱꼴이 반복된 경우 있었잖아. 이런 경우 뭐 치환해서 푼다라고 했던 것처럼 얘도 R의 n승이 포함한 수를 이렇게 하냐. R의 n제곱이 들어갔어 아까. 오케이? 일어서도 돼, 일어서. R의 n승이 포함되는 경우야. R의 n승인데 지금 이 공비 R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절대값이 있어. 뭐 해야 돼 우리? 케이스 분류하잖아. x가 1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R의 n승도 R이 -1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 작냐, 1이냐, -1냐에 따라서 얘가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다르잖아. 얘는 마찬가지야. R의 n승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이때 근데 그거 구하래. 그럼 뭐 할 거야?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할 거야.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냐? 총 4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할 거야. 4가지로. 몇 가지로? 4가지로. 어떻게 4가지로 할 거냐? 부등식 2개, 값 2개. 부등식 갑자기 목이 아파 얘들아.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세 번째 R이 1인 경우, 네 번째 R이 -1인 경우, 이렇게 4개로. 부등식 2개에 값 2개. 근데 이 문제는 봤더니 R이 -1인 경우, R은 -1이 아니래. 그러니까 네 번째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이런 말이 없으면 여기까지도 한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네, 좋아요. 그래서 1, 2, 3번 이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주어진 요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다. 자, 절대값 R이 이보다 작을 때 R의 n승은 어디로 수렴해요?
0. 너도 0. 그럼 1 더하기 0보다 0이니까 얘는 얼마? 0. 0으로 수렴하겠죠. 이해갔습니까? 예. 빠밤 빠밤. R이 첫 번째 1 더하기 R의 n제곱. R의 n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너는 0으로 수렴하고. 두 번째 경우 절대값을 1보다 큰 경우. 자, 절대값을 1보다 큰 경우에 리미트 엄청 쉬워 얘들아. n이 무한으로 갈 때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니까 요 아래 n승 요 아래 n승은 무한 되는 거 아니겠니? 무한분의 무한꼴 되는 거야. 그럼 무한분의 무한꼴은 최고차계수를 푼다 이거지. 근데 너나 똑같은 애잖아. 그럼 1분의 1 되겠지. 그래서 얼마? 1. 발산이 아니네요. 발산이 아니지.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이해갔어? 다시. 잘 모르겠다고? 다시. 석현아, 내가 오늘 한 10번 외친 것 같은데 무한분의 무한꼴을 푸는 정석은 어떻게 된다고? 분모의 최고차. 그렇지. 분모에서 나눈다. 분모에 지금 항이 두 개 있어. 둘 중에 누가 최고차야? 아래 n승이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아래 n승으로 나눈다 생각해봐봐. 그럼 너는 아래 n승으로 나눈다면 너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아래 n승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되는 거지. 그래서 넌 0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1로 수렴하겠다고. 이해갔나요? 오케이. 마지막 다섯 번째, 세 번째. R이 1이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 더하기 아래 n승분의 아래 n승인데 R이 1이라고? 그럼 너도 1 되고 너도 1 되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겠네. 끝. 아, 뭐야? 수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밌죠? 네. 자,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어제 오늘 무조건 첫 수업 수료 6칸을 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복습하고 풀어보시고 당연히 숙제는 여기 36쪽까지랑 어이? 그 다음에 RPM 다 풀어주면 됩니다. RPM 수료 6칸 다 풀어주면 돼요. 알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수요일에 안 옵니다. 학원 수목금 쉬어요. 학원 수목금 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봅시다.